자, 우리 해운대고 학생들 기말 대비로 일동장육하고 이거 지금 중략 파트 나온다는 거 아닌 거. 오케이. 확인됩니까? 자, 일단 뭐 수능형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내신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도 정리해 드려야 되니까 같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백방에 누워있어 내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자, 일단 표현법 정리 한번 해보자. 뭐 보이니? 같은 이니까 직유법이죠. 성난 물결 천재 자욱하고 크나큰 망곡주가 나뭇잎에 분리 이 듣도 직유법이지. 하늘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자, 그럼 봐봐. 지함 주석 봐봐. 뭐라고 돼 있니? 지함 땅에 움푹하게 주저앉은 곳. 야, 근데 배 타고 있는데 어떻게 땅이 나오겠어? 그럼 이것도 비유인데 어떤 비유일까 얘는? 지함. 그러니까 땅같이 내려갔다는 거야. 근데 같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사실은. 이걸 선생님에 따라서는 은유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고 대유라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비유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야. 빗대긴 했는데 봐봐. 은유는 A는 B다 꼴 같은 명확한 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대유는 제유 또는 환유로서 속성을 비유하거나 가장 대장이 되는 애로 표현하는 게 제유잖아.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은유도 아니고 대유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그냥 빗댄 거야 얘는. 자, 계속해서 볼게. 12발 쌍돛대는 차처럼 굽어 있고 신두폭 초속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지규 계속 보이시죠? 자, 그럼 봐봐. 계속해서 무슨 묘사야? 시각 정보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 청각, 후각, 미각 보입니까? 없죠. 자, 근데 봐봐. 진동이라는 건 뭐야? 촉각이죠. 굵은 우레 소리는 어떻게 듣는 거야? 청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청각도 있어. 벼락은 눈으로 보니까 시각일 것이고, 그리고 진동한다 촉각이고, 성난골의 동한 용은 물속에 실용하다. 지금 결국에는 얘네들이 실제 있는 건 아니잖아. 용이 어떻게 있겠어? 얘도 뭐야? 다 비유죠. 어떤 상황이니? 배가 너무 정신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 맞아요? 그럼 여기에 배 타고 가는데 바람이 엄청 태풍처럼 부니까 이 돛이 이렇게 막 배가 불러있는 상태에서 우다다다 내려갔다 우다다다 올라가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은 우다다다 쓸러 내려갔다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방 속의 요가 자빠지고 엎어지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봐봐. 이윽고에서 흐름이 한번 바뀌는 거죠. 그럼 봐라. 지금까지는 중리산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폭풍이 와서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폭풍이 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너무나 예뻤죠.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지금 중략 앞부분과 중략 뒷부분을 좀 정리해 볼 텐데 영상 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1구 수능이야. 1구 수능이고 1구 수능이 되게 이슈가 많았고 1구 수능에 지금 43에서 45번 문제인데 이거 얘기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잡고 계십시오. 제가 딱 1구 수능이니까 얘를 수업하려면 1구년이었을 거 아니야. 그때도 역대급 만점자 65명 처음 나온 숫자예요. 그게 딱 20학년도 6월 평가원인데 이때부터 느낌 확 바뀌면서 20학년도 6월에 만점자 65명이 나왔거든. 말이 안 되는 숫자라고 했었고 여기에서 킬러 문제들이 여러 개가 다 연계가 됐는데 이때 의외로 문학에서 오답률 1등이 떴어요. 문학 오답률 1등이 뭐였냐?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이 담화 요소를 분석하는 문제들이 있어. 그래, 담화 요소 4가지. 1번 무순자, 화자, 2번 무순자, 청자, 3번째 전달한 메시지 전원, 4번째 상황 맥락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봐. 이 4가지를 가지고 담화 요소를 분석하는 건데 이걸 분석해야 앞에 있는 45번이 깔끔하게 풀리고요. 이거를 분석해야 25번이 깔끔하게 풀렸어요. 그래서 큰 잔치라고 박스 쳐진 그 문제가 있거든. 그 해석을 제대로 똑바로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래서 사실은 제왕이 계속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제왕이 평가하는 건데 이거를 각각 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람들은 뭐 각각이 틀렸네 같은 개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야. 화자가 누구였냐면 제왕이었어요. 왜? 제왕이 저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바라보니까 얘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야, 한낙씩 좀 조용히 좀 얘기해봐. 니네끼리 웅성웅성 나만 떼놓고 니네끼리 웃지 말고 같이 좀 웃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얘네가 뭐를 글을 올렸더니 여기에 대해서 제왕이 평가하는 그런 거였단 말이야. 됐니? 그럼 이 느낌이 어디서 왔냐? 이 45번 문제에서 왔어요. 그 45번 문제를 그냥 덤비시면 힘드셨을 거고 뭘 잡았어야 된다? 화자 청자를 잡으셨어야 됐다. 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자, 그럼 일동장요가의 첫 번째 포인트. 흐름을 보시면은 중간에 중략 깨어 있고
앞부분, 뒷부분인데 이 전반부도 흐름의 특징이 있죠. 전반부 흐름의 특징은 첫 번째, 상황을 줬어. 어떤 상황이야? 지금 폭풍이 온 상황이야. 그리고 폭풍 이후의 상황이야. 그럼 폭풍 상황은 당연히 되게 무서웠겠죠. 하지만 이때는 광경이 너무나 예쁜 거야. 경치가 아름다워요. 자,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얘들아, 무섭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경치가 아름답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당연히 전부 다 뭐니? 오감 정보야. 그래서 당연히 오감, 주로 시각 위주로 묘사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청각이나 뭐도 있었어? 진동 같은 촉각 같은 것도 있었겠죠. 당연히 비유법, 표현법도 많이 쓰였을 거야. 대표적인 표현법 정말 많이 쓰였던 게 여기서 뭐였니? 직유법 많이 쓰였을 거고. 자, 그리고 봐. 당연한 얘기지만 반복도 있었을 거고요. 대꾸도 있었을 거야. 하나 더 질문. 자, 원관념은 뭐였니? 폭풍이고 물결이죠. 보조관념으로 이걸 갖다 뭘 써놨어? 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 써놨잖아. 자, 그럼 봐. 얘는 무생물이지. 무생물을 뭘로 표현했어? 생물로 표현했죠. 이걸 무슨 표현으로 그래? 화류법. 자, 화류법을 통한 효과가 있었을 거야. 그게 뭔데? 얘는 움직임이 많잖아. 그럼 움직임이 많다라는 워딩을 우린 이걸 뭐라고 불렀죠? 살아서 움직인다. 그래서 생동감이라고 읽으셨다고. 그래서 이런 워딩들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당연히 비유법도 많이 쓰였어. 자, 여기서 유의할 것. 제유법이 있고 환유법이 있고, 제유법, 환유법을 묶어서 뭐라 그러지? 대유법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은유법도 있어. 자, 얘네들을 엄밀하게 좀 짚고 가셔야 돼.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다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표정이, 이거 아니야? 이거 수업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알겠어요. 그냥 구경하고 계시길래. 그냥 구경하고 계셔가지고. 남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봅시다. 대유는 폭넓게 보면 원관념 A를 보조관념 B로 대신 비유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대유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보면 어떤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사실 대유에 대한 정의를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시면 돼. 예를 들면 우리가 글의 구성 원리 중에 통일성이라는 게 있어요. 통일성도 일관성하고 포괄성이 있잖아. 필기 안 하니? 필기해야 돼. 필기해야 집에 가지. 그리고 국어 노트 받으셨잖아. 국어 노트에다 하세요. 이거 필기할 거 굉장히 많아서, 아니면 뒷면에다 하셔도 돼. 16페이지 뒷면에다 하시거나 아니면 국어 노트에 필기를 해주세요. 제유가 있고 환유가 있어. 얘들아,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 하시는 거고, 이 정도 해놓으시면 한 문제 그냥 맞추겠죠, 당연히. 자, 제유는 말 그대로 제왕할 때 제유야. 제압할 때 제유야. 이게 대장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대장으로 비유하는 거야. 그럼 대장으로 비유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배고프다. 배고파. 자, 예를 들면 누가 그랬어? 야, 손흥민이냐? 라고 물어봤어. 또는 너 김민재냐? 라고 물어봤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맥락이 좀 다르죠. 자, 손흥민은 수많은 레전드 축구 선수들이나 아니면 운동 선수들이 있잖아. 그럼 A라는 운동 선수가 있었을 거예요. B라는 운동 선수가 있었을 거야. 자, 이런 수많은 운동 선수들 중에 지금 이 시대에는 손흥민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 아니야? 지금 이 시대에는? 아니야? 누가 대장이야? 요즘 우리나라의 이 스포츠 스타 중에 1등은 누구야? 누구? 이강인? 페이커? 좋아요. 그럼 봐. 손흥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페이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 그럼 봐. 여기에 수많은 원소들을, 원소 중에 대표를 가지고 비유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 제유라고 한다고. 됐니, 여기까지? 일단은 많이 슬픈, 이제 우리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한 300억 중에 80억 정도를 떼주셔야 되는데, 김민재만 떼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수많은 이혼의 결과 이렇게 재산을 떼줬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김민재가 된 거죠. 자, 환유는 뭐냐? 속성을 바꿔 표현하는 거야. 뭐라고? 환은 속성을 바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식량 같은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제 우리의 어떤 욕망, 그리고 이상이 있다고 해보자. 또는 현실이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봐. 우리가 지금 저는 진짜 진심으로 배가 고파서 빵이 먹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앞선 지문에서 다뤘었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렇지. 예술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예술을 하면 당연히 배가 고파요. 예술가 중에 배부른 사람 없어요, 거의.
자, 그럼 봐봐. 우리는 결국에는 현실적 욕망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이상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욕망에 관련된, 이상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욕망에 대한 것을 빵이라고 바꿔 표현했어. 됐어? 욕망의, 현실의 속성에 관련된 걸 빵이라는 거 바꿔 표현했어. 이걸 함유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수많은 원소들 중에 대장으로 표현하는 게 제유고요. 속성을 대표할 수 있는 거, 속성을 바꿔 표현할 수 있는 걸로 표현하는 게 환유인 거야. 비슷하면서 조금 달라.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안내. 그런데 대신에 내신에서 혹시나 물어보실까봐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대유라는 개념은 저런 거라는 걸 아셨고, 은유는 다들 알다시피 어떤 형식을 갖고 있어야 돼? A는 B다 꼴이야. 이 꼴이 꼭 있어야 그냥 은유야.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나가 볼게. 그러면 이제 상징은 뭘까? 상징은 원관념은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하는 거야. 됐니? 그런데 원관념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하는 일에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어? 비유법 중에. 뭐라고? 풍자. 풍자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야? 원관념은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하되 뭐가 들어가줘야 되는? 내용적으로. 비판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럼 봐라 얘들아. 제가 아까 니체 지문을 하면서 내용과 형식으로 분류를 했었잖아. 자, 비판을 한다는 건 내용이지. 원관념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한다 뭐니? 형식이지. 여기까지 되셨어? 그러니까 이틀로스 하나씩 개념도 정리를 해가셔야 되는 거고, 사실 중학교 때 끝났어야 되는 건데 고1 때 와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 자, 필기 정리 쭉 한번 해주시고, 자, 시간상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일동장요과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것 같은데, 필기 다 끝나셨나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옵시다. 집에 가셔야 되니?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당연한 얘기지만 43번은 바로 풀리실 거야. 잡고 계신가요? 걸리니? 자, 그럼 봐 얘들아. 동물의 역동성 있죠? 공간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뭐가 틀렸어? 둘의 인과성이 틀렸죠. 통해라는 인과성이 틀린 거야. 자, 거대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악화된 기상상을 표현하고 있다? 당연히 괜찮죠. 정답 2번 되시겠죠? 1번 되시겠죠? 끝났네. 2번부터 다 맞는 거니까. 맞지? 1번 맞죠? 끝. 그러니까 봐봐. 뭐가 틀렸어? 구조가 틀렸죠. 인과 구조가 틀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설계를 잘 보시라고. 역동성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뀐 게 아니야. 그냥 긍정적으로 바뀐 거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동물의 역동성을 통해서 오히려 위기를 표현하고 있을 거고. 자, 넘어가서 기업과 니은인데 봐. 여기에 있는 구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자연 경치에 대한 구경이고, 아래쪽에 있는 구경은 뭐야? 인간에 대한 구경이야. 그럼 당연히 기억 니은에서 대조되는 포인트는 뭐겠어요? 기억은 뭐니? 자연물이죠. 니은은 뭐니? 인공물이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지? 자, 그럼 봐봐. 고난 극복 의지 같은 주제가 아예 아웃이에요. 무슨 고난 극복이야. 실체 은폐 같은 얘기가 아니야. 정답은 3번 끝이죠, 그러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마지막에 이제 45번에서 변별이 됐었는데 왜 변별이 되는 거냐? 여러분, 필담이라는 걸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자, 우리 연행가에서도 필담 장면이 나와요. 참고로 써놓자. 자, 필담을 요즘으로 치면 뭐야? 구글 번역기야. 한문이 똑같은 썼던 문자기 때문에 한문을 통해서 말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을 갔다.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 구글 번역기 돌리시면 된다고. 자, 그럼 봐. 그 구글 번역기인데 얘들아 필담이니까 뭐가 중요해? 화자청자 언어 맥락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화자청자 언어 맥락 잡으셨어야 돼. 자, 그럼 왼쪽부터 하나씩 이제 와볼게요. 자, A에서 그러면 촉발 시작이죠. 자, 여러분 일본에 갔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말을 걸어. 당연히 이제 물론 곤니찌하로 시작을 했겠지만 곤니찌 하고 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 그럼 뭐라고 할 건데? 구글 번역기를 키세요. 자, 그럼 구글 번역기를 키면 애들이 참 친절해서 이 새끼는 뭐를 쓰고 있지라고 하면서 물끄러미 아마 볼 거예요. 그러면 봐. 전승상이 글 쓰는 양 바라보고, 전승상이 누구겠어? 일본 사람이야. 그럼 일본 사람 주어가 누구를 바라봐? 글 쓰는 양 누구를 바라보고. 이해됐어? 필담으로 써서 배대. 자, 그럼 봐. 전문의 퇴석 선생 쉬 쥐기가 유명터니 선생이 빠른 태주 일생 처음 보아는 업대 못 잡나다 피렁코 기한표로 퇴석인가 하나이다. 봐봐. 퇴석 선생이라고 높였죠. 귀하다 높였죠. 이해됐어? 빠른 태주라고 칭찬했죠. 그럼 B는 일관되게 퇴석에 대한 칭찬이지. 자, 3번 요소 내용 전원 퇴석에 대한 예찬이지. 그럼 봐. 자기가 자기를 예찬하면 재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화자는 누구겠어? 승산이었겠지. 됐니? 그럼 승산이 어떤 내용? 퇴석을 예찬하는 내용이고, 이 청자인 퇴석을 예찬하는 내용이 될 거라고. 이렇게 담화 맥락을 보시라고. 그래야 판단이 되셨을 거야. 자, 그러면 칭찬을 받았으니까 내가 좀 치지 라고 하면 재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겸손하게 뭐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저를 그렇게 받아주시니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서 흐름이 지금 한번 바뀐 거죠. 그럼 여기에 다시 화자는 누구겠어? 퇴석이죠. 청자 누구겠어? 승산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내용을 표현했어? 겸손함을 표현했죠. 야, 남한테 늙고 병든 둔한 글이라고 얘기하면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낮춘 거지. 다시 1번 화자가 누가 됐어? 승산이가 됐죠. 다시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낮췄다니까.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너희한테 이 소국의 천한 학생들아라고 하면은 멱살 잡고 싸우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낮추면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청자인 누구? 퇴석 선생을 높이고 있다고. 이해되셨니? 이 맥락을 파악을 못했잖아요. 오른쪽이 안 풀려요 잘.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었어. 그런데 이거를 엄청 학생들하고 고생해서 한 20분 설명을 했나? 20분 내가 헤맸나? 그랬더니 이 수업을 들었던 애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게 그대로 연계됐었던 게 20학년도 6월 평가원 25번이에요. 그래서 이걸 헤맸던 반에서 애들이 다 뒤집어졌어. 대박 났다고. 자, 그럼 1번 선지 봐. 오케이. 2번 선지 보세요. 자, 빠른 제주, 나의 글에 대한 승산의 평가 보이시죠? 늙고 병든 둔한 글,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의 표현 보이셨죠? 3번 선지, 필담으로 서습에 대해 웃고 서습에 대해 문답의 형식, 왜 필담으로 쓰고 주고받고 있으니까 의사소통 장면 확인되셨을 거고. 4번 선지 정답 끝이죠. 귀환별호 퇴석은 누가? 승산이가 퇴석 선생을 높이는 거고요. 소국의 천한 선비는 승산이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지. 이해됐어? 동일한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야. 즉 지시어 문제였던 거고 담화 맥락을 분석하셨어야 정답 보이셨을 거다. 자, 고생들 하셨고 필기 정답 정리하시고 가십시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